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증권에서 통신이랑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섭이라고 합니다. 텔레콤 미디어 인터넷의 TMI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MI라고 하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정말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뉴스 창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들은 AI죠. 그래서 이번에 AI 관련해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작년 이맘때를 돌이켜 보시면 AI가 금년도 화두가 될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작년도에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AI는 금년도에 파괴적으로 작용했던, 그리고 정말 핵심 화두 중에 하나였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세션에서 다룰 통신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AI가 이제 사실은 중요 화두인데, 사실 금년도 2023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누가 이 AI, 특히나 생성 AI라고 하죠. 생성 AI를 누가 빨리 내느냐 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년도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저희 생각에는 이 AI를 누가 잘 적용할까라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AI를 적용을 누가 잘할까라는 게임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이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제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질문 같은 경우는 저 뒤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몰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면, 일단 AI 지금 거의 생성 AI를 거의 AI로 보시죠. 이 생성 AI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기대치가 거의 끝단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의 끝판왕이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트너라고 하는 가트너라고 하는 리서치 펌에서 매년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놓는데, 그거 잘 보이세요? 생성 AI라고 해서 제너러티브 AI가 제일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즉 그만큼 기대감이 꼭지를 찍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기대감의 근원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AI라고 하면 팬시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노동력을 대체할 것 같다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 영어로 돼 있는 부분은 그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 시장이 바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옛날 이제 MS의 빌 게이츠인데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그 고소득층의 한 50%는 앞으로 존폐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생성 AI가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생성 AI 요즘 서비스들 많잖아요. 오픈 AI의 생성 AI, 챗GPT도 그렇고 구글의 바드나 이제 다양한 생성 AI들을 이제 활용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이 PPT도 AI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 정도로 생성 AI의 파괴력이 상당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처럼 생성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생산성 개선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보면 제안서를 이제 MS 파워포인트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안서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순식간에 한 10여 페이지, 12페이지짜리 PPT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엑셀에다가 탑재가 된 코파일럿을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고객이 어떤 이유로 이탈을 했는지 분석이 돼서 떨어지는 그런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주니어한테 시키게 됐던 많은 부분들이 이런 생성 AI가 대체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산성 개선이 확실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의 액티브 유저, 그러니까 방문자 수 같은 경우에 매월 지금 한 10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AI가 사기친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워낙에 오픈 AI, 챗GPT 그리고 구글의 바드는 유명하니까 여기에다 대고 그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때 조조가 항고조 유방에게
그 동맹을 맺자고 한 서식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하면 저기 보시면 오른쪽 거는 챗GPT고요, 왼쪽 거는 바드입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조가 한고조 유방한테 그 서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동맹 맺읍시다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역사를 조금만 아시면 아시겠지만 한고조 유방과 조조는 400년 차이가 납니다. 이 AI들은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했다라는 거죠.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까지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결국에는 주니어 이상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체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비즈니스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해야 되는데 이거를 활용하기가 참 애매한 케이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게, 이 GPT라고 하는 거는 뭐 좀 아는 척을 해보자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이 생성 AI는 결국에는 수억 건, 수십억 건의 문서들을 이렇게 학습을 해서 요 문장 다음에 나올 것들을,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높은 애들을 찾아내는 데 특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한고조 유방과 조조의 사례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웹 공간에다가 올려놨다라고 하면 틀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자, 지금 생성 AI의 대표적인 화두는 노동력을 대체한다라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 이 AI에 대해서 그 진심인 분들이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솔루션이 거의 한 2가지,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 학습 데이터를 좀 맞는 것들을 위주로 모아놓고 맞는 데이터를 학습을 따로 시키자. 그러니까 오픈 AI, 구글 바드 다 못 믿겠다. 그래서 나를 위한 생성 AI를 따로 학습시키겠다라는 게 첫 번째 조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생성 AI를 겹쳐놓고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질문을 하되 또는 똑같은 명령을 하되 오픈 AI한테도 묻고요, 구글 바드한테도 묻고요, 뭐 메타의 누구 뭐 등등등,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도비 슬랙 등등 여러 AI한테 물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제 다 틀렸을 수는, 이제 다 틀릴 확률 자체는 낮을 테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왜 그 민주주의처럼 자 하나로 그 집단 하나로 이제 아이디어를 모아놓고 결국엔 그 모아진 데이터를 활용을 하자라는 이런 개념으로 그 할루시네이션, 이런 그 AI가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것들을 넘겨보자라고 하는 뭐 이런 움직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진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이 생성 AI들을 쭉 보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생성 AI를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오픈 AI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3월달에 구글 바드 들어왔죠. 메타 같은 경우에 뭐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의 메타 같은 경우도 7월달에 자기네들 우리 모델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네 한번 써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짙은색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오픈 소스 전략, 그리고 또 그 하얀색 배경으로 이렇게 이름이 가 있는 것들은 클로즈드 전략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오픈 소스 전략을 취하고 있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오픈 소스를 받아와 가지고 이거를 학습을 시키면 나만의 AI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AI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컴퓨팅 리소스예요. 사실 이 생성 AI를 트레이닝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저희 아래 뭐 차성훈 군이 컴퓨터 잘해요. 이 친구한테 우리만의 생성 AI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리턴이 2억 시간이 필요해요였어요. 그 말은 리소스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리소스를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럼 이 리소스를 어디서 조달을 할 거냐? 이 생성 AI를 만들고 싶은 플레이어는 리소스를 어디서 조달을 할 거냐라는 게 사실 키워드가 되는데, 그게 사실 자명합니다. 클라우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생성 AI가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리소스를 누군가가 조달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 하도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섹터 이야기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통신 섹터랑 그 IT 서비스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 서비스, IT 서비스 섹터 같은 경우는 엄청난 큰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AI 인프라를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서 가동률이 꽉꽉 채워져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클라우드에 대한 과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공급이 한정되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공급해주고 있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통신 섹터, IT 서비스 섹터 같은 경우는 국내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 및 전망 이런 것들을 보면 수요 지금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수요는 지금 공급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깝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명하죠. 이 프라이스, 이 공급 가액 자체는 거의 뭐 익스포네셜 지수 함수에 가깝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 센터 규모, 공급 가액, 사실은 워낙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많이 이루어진 섹터다 보니까 그 표준화된 공급 가액이 없는데 통신사들의 데이터 센터 매출액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공급량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매년 20%대 프라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내년도에도 20%대 프라이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부분이고, 사실은 20% 프라이스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얘기도 엄청나게 보수적인 가정이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이 엄청나게 보수적인 가정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변전소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변전소는 누가 투자하죠? 한전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변전소를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그러면 거의 뭐 돈놀이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 센터를 이미 갖고 있는 플레이어인 통신사업자 그리고 또 IT 서비스 업체들은 수혜를 볼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리소스 전산자원 자체를 전부 다 끌어와서 클라우드로 올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AI를 적용을 해서 디지털화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쓰게끔 한, 당연히 뭐 클라우드 사업자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이 클라우드를 쓰게끔 할 수 있는 이네이블러라고 할 수 있는 IT 서비스 그리고 MSP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겠지만 여기도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I 인프라로서 클라우드 시장 전망 자체가 연평균 25% 성장을 하는데 이 안에서 MSP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연평균 35% 정도 성장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다양한 생성 AI가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LLM을 뭐 여러 개 중에 하나로서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 갖고 있는 플레이어인 뭐 통신사 중에서는 SKT, KT고요. 뭐 그리고 또 IT 서비스에서는 뭐 삼성 SDS 같은 이런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드는 LLM 모델을 판매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이것들을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화해서 쓸 수 있는 게 AI 컨택 센터인데요. 이제는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AI가 전화를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KB금융 또는 KB증권에 전화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전화하신 분들 중에 20%는 AI가 응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AI 인프라 사업 자체가 큰 화두가 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는 더 큰 부분이 사실은 업종 자체를 바꾸는 액티비티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업종을 어떻게 바꾸냐라는 부분, 사실 통신업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에 기본적으로 통신업종이라고 하면 요금제라고 하는 알프 곱하기 가입자 수인데 알프가 늘어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LG U+가 7월 달부터 내놓은 요금제들 유심히 보시면 초개인화된 요금제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데이터 제공량,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세분화해 놓고요. 거기에 따라서 알아서 맞춰 쓰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AI가 추천할 겁니다. 너는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적 요금제라고 생각해. 이거 쓰는 거 어때?라고 하면서 알프가 높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통신사들 욕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 왜냐하면 왜 내 주머니에 빨대 꽂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가느냐? 였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은 개인화된 요금제가 되기 때문에 쓴 만큼 과금이 될 거고 거기에 최적화된 요금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요금제 자체가 작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가 높아질 겁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에이다 서비스, AI 에이전트 비서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통화 내역을 텍스트화로 그 핸드폰에 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몇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iOS 그러니까 아이폰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9월달, 10월달 번호이동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좀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동향입니다. 그래서 알프가 높아질 거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엄청나게 감소를 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KB금융에 전화하신 분들은 AI 에이전트가 응답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통신사는 지금 한 40%가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통신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AI 에이전트는 전화 받는 걸 썼어요. 전화 받는 귀로서 썼는데요. 앞으로는 말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하는데 활용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통신사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너 이런 요금제를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꿔보면 어떻겠니? 라는 것들을 AI가 전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까지는 상담사들이 했던 것들을 AI가 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큰 줄기로 투자 효율화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기지국을 정말 전국에 자로 꺼가면서 기지국별로 거리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해야 된다 였는데 사람들의 트래픽 예측,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예를 들어 뭐 강남역 뭐 강남대로 1번가에 갈 사람들 수 한 10만 명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다음에 캐펙스 투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도 줄어드는 형태가 되고요. 동일한 전력을 사용하는데 데이터 트래픽 양 자체는 훨씬 더 늘어나고 감가상각비 자체는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저희는 이게 주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통신업종은 가입자들이 요금제 올리는 거 그리고 또 마케팅 비용 이런 거 쓰는 거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왜 실적이 좋아지는지 모를 거다라는 데 있어요. 사실 투자의 기본이라고 하는 게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내가 먼저 빨리 알고 알파를 찾는 데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해보면 통신업종은 내년도 실적 서프라이즈들이 계속 일어날 거고 그래서 저희는 주가가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탑픽은 SKT 삼성 SDS인데요. 저 진짜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미저 고주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AI 관련해서 현업 전문가 세션을 준비를 했어요. 다음 주 11월 30일 3시고요. 금투협 702호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SK텔레콤의 AI 담당하시는 정석근 대표님 모셨고요. 아무래도 이분이 거의 평생 AI를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그 AI를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비즈니스에 연결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나 저희 법인영업 KB증권 법인영업에 말씀을 해주시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